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택TV입니다. 권택TV는 유익함과 재미를 추구합니다. 오늘은 이혜선 마케팅 협회장님의 행복한 경영대학 특강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크기는 생각의 크기다. 생각의 크기가 시장의 크기를 결정한다. 이런 주제로 주옥 같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사업과 여러분들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4월 표내 CEO 행복 경영 포럼을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혜선 회장님에 대한 소개는 마케팅협회에서 공부를 하신 한티오의 정충묵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멋진 강사 소개입니다. 비트, 햇반, 설화수, 이니스프리, 코웨이에 이르기까지 손댄 브랜드마다 초대박으로 한류 신화를 만들어내신 분이 오늘의 강사님이신데요. 바로 한국 마케팅협회의 이혜선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은 학부에서 경제학을,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셨습니다. 1982년 삼성그룹 시절 제1제당에 입사한 이래 빙그레, 아모레퍼시픽을 거쳐 CJ 오쇼핑과 CJ 제1제당 공동대표를 역임하셨고 2016년 말부터는 웅진 코웨이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셨습니다. 현재는 코웨이 비상근 고문으로 계시면서 2017년부터는 한국 마케팅협회 회장으로 후배 경영자와 마케터들의 멘토 역할을 해오고 계십니다. 클라이튼 크리스텐슨, 필립 코틀러, 순일 구타 등 세계적인 경영, 마케터 프로들과도 돈독한 친분을 유지해 오신 글로벌 마케터이자 경영자이십니다. 생각의 크기가 시장의 크기다. 대한민국 최고의 마케터 이혜선 회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전에 소개하실 때 웅진코웨이라고 그러셨는데 웅진코웨이에서 코웨이로 이름이 바뀐 게 한 10년 전이고요. 지금 돈 회사인 MBK PE가 인수해서 무슨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1제당 사장하다가 안식년이라는 걸 처음 받아서 하버드에서 공부 좀 해야 되겠다고 가 있는데 계속 사람들을 보내서 좀 봐달라고 해서 내가 그 회사 가야 될 이유를 좀 얘기해 보시죠. 그랬더니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제1제당 사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왜 남의 인생의 앞길을 막느냐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부자 만들기 계획서라는 걸 만들어 갖고 왔더군요. 그래서 뭐 솔직히 주식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회사가 코웨이가 웅진그룹에서 다시 찾아서 1조 한 8천억의 돈을 들여서 25% 지분을 다시 인수해서 이제 잠시 웅진코웨이가 다시 됐다가 재매각 작업을 하면서 돈에 장사 없습니다. 남의 돈 빌려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2019년도에 1년 내내 재매각 작업을 하느냐고 지금은 넷마블이라는 제가 아직 그 고문으로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에 대해서 정확히 고쳐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코웨이 고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 넷마블의 게임으로 지난 8년간 돈을 많이 벌었던 분인 방준혁 의장이 25% 대주주 지분을 인수해서 지금 코웨이라는 이름으로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5년 전쯤에 지금 아마존에 회장을 하고 있는 앤디 이런 기계를 하나씩 서로 나눠 가졌습니다. AI 시대라는 거거든요. 보이스 AI 알렉사라는 5년 전에 정확히 6년 전에 아마존이 만들어서 전 세계에 2억 8천만 명의 데이터 고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건데요. 아침에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아마존 알렉사가 2024년 4월 24일 주피터를 생각해라. 주피터가 뭐냐면 목성 아닙니까? 태양계 태양 말고 가장 큰 혹성에 해당하는데 죄송합니다. 이 혹성이 갖고 있는 질량 비중이 기체도 있고 액체도 있고 고체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큰데 저게 한 1.5배쯤 더 컸으면 이 태양계에 솔라 그러니까 태양 같은 것이 2개 있을 뻔했다. 나중에 오늘 강의 끝나고 시간 되실 때 한번 목성에 대해서 구글이나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 기계를 나눠 가질 때 저는 이게 카메라가 달린 알토스라고 그들이 개발했던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달려 있는 60년 전에 할리우드의 그 사진사들이 팍팍팍팍 소리 내면서 터지듯이 터지는 기계로 만들었고 데이터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의류 청정기에다가 장착을 해서 그 선물로 하나 드렸고 이거는 그들이 만든 알렉사 보이스 AI 이게 그 다른 통신 체계가 아니고 위성으로 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약 40초 정도 늦어요. 미국에 본사가 있으니까 위성으로. 이걸 이제 AI 시대라 그러는 거거든요. 5년쯤 지났는데 이미 그게 그냥 생활에 만연이 돼 있잖아요.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런 AI 시대에 우리가 기업이 살아남는 법이라고 할까요? 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5년 전에 꿈꿨던 것들이 다 현실화되는 거거든요. 방길려 의장은 8년 전에 그 이전에 저하고 같은 그룹의 회사에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큰 회사의 사장이었었죠. 제재당 사장이 조금 더 큰 회사였고 거기는 CJ 게임즈의 그 엔터테인먼트의 CJ 지금 E&M으로 바뀐 그 엔터테인먼트의 게임즈 대표로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8년 동안 돈을 많이 버시니까 대주주로 모시고 3년을 일했습니다. 제가 같은 회사에서 이런 업계에서 욕도 들었었습니다. 월급쟁이 사장이 오너를 3번이나 바꾸네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런 결과가 이 코어에 있었었고요. 이 AI 시대가 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2가지 단어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경쟁력. 첫 번째는 인사이트인 거죠. 통찰력. 이거는 여기 휴네에서 좋은 강좌 같은 걸 매달 한다고 들었는데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인사이트는 이렇게 누적돼서 축적되는 것만이 아니고 새로운 걸 계속 입력시켜야 되잖아요. 이런 좋은 강좌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게 인사이트를 얻는데 최고의 수단입니다. 두 번째는 이매지네이션, 상상력이거든요. 이거 없으면 이런 상품 못 만듭니다. 제가 연구소에다가 반도체 칩을 넣어서 이걸 이렇게 만들어줘 이렇게 하는데 돈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한 프로토타입 만드는데 한 300만 원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 플랫폼에 대해서 미국에 건너가서 장사하는데 이게 활용되니까 저희 공기청정기 에어메가라는 한 모델을 아마존용으로 만들었었는데 30억 연간 팔다가 2023년 말에 정산한 자료를 보니까 그 모델 하나에 980억을 팔 거의 1000억 됐지 않습니까? 공기청정기 미국에서 파는 한 모델이 6년 전에 30억을 팔다가 지금 1000억이 됐거든요. 아마존이 갖고 있는 DRS 시스템이라는 것들, 대쉬 리플레니시먼트 서비스, 이게 뭐냐면 그 자동 보충 주문 및 보충 장치. 그래서 필터가 2개월에 한 번씩 갈으셔야 되잖아요. 좀 귀찮으시지만 코웨이 정수기나 공기청정기를 쓰시면 2개월에 한 번씩 코디 분들이 와서 필터 교환하는 거 반갑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인터넷으로 얘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 누구 집에 그 필터가 꽉 찼다 먼지가 그러면 2개월 뒤에 자동으로 니네 필터 바꿀 때 됐는데 그냥 나쁜 공기 마실래요? 아니면 그 우리가 바꿔드릴까요? 이러면 나 그냥 나쁜 공기 마시고 빨리 죽을래. 이런 사람 아니면 그냥 누르게 돼 있습니다. 누르면 다음 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일은 수요일인데 나 오전 오프하고 집에 있거든. 필터 배달이 아마존에서 자동으로 와요. 미국 사람들이 지금 이걸 4차 산업에 가장 잘 활용하는 회사가 뭐 엔비디아의 젠슨함도 있지만 아마존이 역시 커머스 하는 데는 1등이네 이렇게 칭찬하는 바로 그 일들이 5, 6년 전에 이렇게 꿈꾸고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제가
제 말씀에 신뢰성을 드리냐고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요. 기업에 40년 동안 월급쟁이 일을 했는데 약 20년 가까이를 CEO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이사를 여기저기 이렇게 해서 그런데 기업 생활을 하는데 가장 선생님으로 모시고 일했던 머리꼭지 속에 들어있는 선생님의 첫 번째가 돌아가신 이 피터 드라카 선생인 것 같아요. 이분은 항상 이 얘기를 했거든요.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기둥인데 하나는 기업 자체적으로 이노베이션, 혁신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객을 유리창 밖에 고객을 보고 거울을 보지 말고 유리창을 들여다봐라. 그 움직이는 사람이 보일 것이다. 그래서 움직이는 소비자들을 보고 기술도 개발하고 상품도 만드는 거지 그냥 내가 거울 보고 내 스스로 오 잘났네 이거 보는 게 아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40년 이렇게 초급 간부 시절에 과장 시절에 우연히 그 피터 드라카 선생의 책을 보다가 이 글을 봤는데 4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분한테 중요한 그 영향력을 줬던 분이 그분 태어나기 한 120여 년 전에 살았던 분 이런 분이 있었어요. 조셉 슈페터. 이분이 한 6가지쯤 혁신을 해야 되는데 기업이 스스로 뭘 혁신을 한다는 게 좋은 인사이트를 받아가지고 새로운 물건 만들고 새로운 기술을 입히고 그런데 저분이 얘기한 6가지가 앞에 3가지를 보세요. 1. 상품적인 혁신. 저는 뭐 상품이 제 1번이어야 된다는 거에 지금도 믿음의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는 거거든요. 브랜드는 그 상품에 입혀져 있는 이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품의 혁신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고 내가 얼마나 편하게 얼마나 값싸게 또는 얼마나 만족하게 쓸 수 있게 하느냐가 첫 번째가 상품인 거고 두 번째는 지금은 플랫폼 만능 시대 또 기술 만능 시대이다 보니까 기술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는데 저는 슈페터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프로덕트의 이노베이션이나 시스템 프로세스의 이노베이션이나 반도체 보시면 알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지금은 그래픽 반도체, 이제 4차 반도체가 또 뭐지? 라고 생각하는 혹시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4차 반도체는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왜 아까 목성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냐 그러면 인류의 지구상에서 살면서 겪었던 우리 모든 금속체 기술 화학적인 원소 이런 거에 100배쯤 되는 게 그 땅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우주 시대라는 거에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세 번째 이분이 한 얘기에 원자력 혁신이라는 건 상품과 기술이 결합하는 거는 전 저에게 너무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재료라는 게 뭐예요? 저는 이제 제1야당에서 식품 부문을 맡는 공동대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 사람이 먹는 거 5조, 동물이 먹는 거 5조. 그 사람이 먹는 거는 소재식품, 설탕물가루, 식용유 갈아서 가공식품, 햇반이나 백설행 같은 거 만드는 거고 이제 소재식품은 동물이 먹는 거. 그린 바이오는 렌바이오 의약 제품, 그린 바이오 이제 사료 원료가 되는 나이신, 화이트 바이오 이렇게 이 수술할 때 꿰매는 실 같은 걸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린 바이오의 98%는 다 그 바이오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료 원료로. 그러니까 동물이 먹는 거하고 사람이 먹는 거 같은 크기를 성장해요. 지금 2024년 초에 그 사람이 먹는 거 11조, 동물이 먹는 거 11조 이렇게 2배로 늘어났더라고요. 제가 이제 8년 전 얘기를 했고요. 2배로 늘어났. 제가 거기 온 지가 8년 됐으니까 시장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바이오나 반도체가 이분이 얘기했던 원재료, 상품 플러스 기술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은 꼭지 중에 피터 드라카 선생님 같은 분이 슈페터였었어. 그거 하나만 머릿속에 기억하셔도 굉장히 도움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첫 입사를 했을 때 뒤에 앉아서 참관을 하고 계셨던 분이 조화원 이병철 선생, 삼성 창업자 분이셨는데 저분 때 반도체 투자한 거죠. 심지어는 신문에다 났었으니까요. 1983년도에 반도체 투자하는데 이거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봐,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런데 찬성하는 사람이 26분 정확히 기억하는 사장단 중에 왜냐하면 제가 비트 사업할 때 삼성 울산에서 자동차 먼저 할까
제1야당에서 세제사항 먼저 할까? 이거 사장당 회의 때 마케팅 팀장들 들어오라 그래. 그래서 가부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겼으니까 제가 저 생활용품 사업을 먼저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그거 성공하면 3년 뒤에 다 그 팀들이 삼성물산 자동차 팀으로 다 가게 돼 있었거든요. 저는 뭐 작지만 이명철이라는 분이 저기 장수원한테 그분이 대리 때 같이 대리를 했고요. 부장 때 같이 부장을 했는데 참 막 그쪽으로 회사가 갈라지는 CJ하고 삼성이 갈랐을 때인데 물산의 자동차 팀에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 회사인 식품회사로 도망간 사람인데 제가 그 13년 만에 리콜 당해가지고 다시 CJ 그룹으로 가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재당하고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새로운 사업이 이제 방송을 통한 판매하는 사업이 홈쇼핑인데 어서 홈쇼핑 사장부터 맡아라 이래가지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베인 컴퍼니라는 회사에 개인 컨설턴트들한테 제가 돈을 주고 100일 동안 디지털 CEO가 해야 될 일이 뭔지 그러면 경쟁사 자료도 다 이렇게 공부를 시켜주거든요. 제가 100일 동안 철저히 공부해서 그 회사에 이제 대표를 맡은 사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제가 화장품 회사에서 바이스 프레지던트를 10년을 했었는데요. 태평양이라는 회사에 갔다가 우연히 이제 아모레퍼시픽으로 이름을 바꾸게 됐고 또 그 10년 뒤에 이제 디지털 회사인 홈쇼핑으로 갔는데 제가 모르는 분야인데 어떻게 제가 신처럼 이렇게 바둑돌로 있는 일을 하겠습니까?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 거죠. 2011년, 12년, 13년 연속으로 그 홈쇼핑 업계 매출 1위, 수익 1위를 했었고요. 그때 이제 코스닥 상장사의 1등이 제가 있던 회사가 있었고요. 2등이 돈 많이 벌었었다는 그 셀트리온 그분이 이제 거래소 이사장, 부이사장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추천 미팅하는 걸 했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똥차가 빨리 빠져야지 내가 1등 될 텐데 제가 식품회사로 가고 난 다음에 그분 막 승승장구로 해서 돈 많이 버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저는 이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화적인 DNA에서 이렇게 응용력을 만들어내는데 이 창업주가 큰 역할을 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 재벌집 막내 아들에 나오는 비서실장 같은 사람 혼자서 손들었거든요. 반도체 한다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다 반대했었잖아요. 왜?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그래서 25분이 반대했는데 아무리 오너 CEO가 막강한 오너 CEO가 경영자들 25명이 26명 중에 5명이 다 반대하는데 그냥 밀어붙일 수 있었겠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설득을 했죠. 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피터 드라카 선생님의 말처럼 업의 개념이라는 걸 공부시켜준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직접 얼굴을 가까이서 본 거는 면접 때 뒤에 앉아서 참관하시는구나 그때밖에 생각이 없는데 그 신입사원과 까마득한 회장님 관계였었어요. 제가 입사했어요. 저분이 어떻게 설득을 했냐면 내가 28년도에 쌀가게 하나 만들어서 대구에서 쌀 상회를 안 했나? 34년도에 그 이름이 삼성상회였었다. 그게 삼성물산이 된 거잖아요. 커머스 거래하는. 그런데 내가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일본이나 미국에 가서 전문가들을 만나보면 제가 마치 그 디지털 회사에 갔을 때 컨설턴트들한테 개인 교수 받은 것처럼 저분이 뭐라 그랬냐면 미래의 산업의 쌀은 반도체라 하더라. 내가 쌀장사 출신 아니나? 쌀장사가 미래 산업의 쌀을 해야 되지 않겠노? 이래가지고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회사에 지금 이제 전자통신 무슨 코웨이도 거기 가 있으니까 이 연합회가 있습니다. 한 80분 CEO들이 모이셨었죠. 10년 동안. 그러면 그 그룹에 부회장 된 사람들이 선배님 우리가 넥스트 투자 그래픽 반도체 이런 건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고요.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할아버지를 기억하라. 지금 그 J자, Y자 들어가는 회장님이 할아버지를 생각하라. 34년도 90년 전에 쌀 상해를 해서 한 60년 전쯤에 반도체 투자할 때 산업의 쌀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넥스트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광합성 반도체나 광합성을 하게끔 만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따 이제 이 글래스를 한 2개 보여드릴 건데요. 그게 자체 광합성으로 빛으로 이게 에너지를 집적하고 10시간 이상 가동하게끔 되지 않으면 소셜 글래스가 안 되거든요. 주커버그는 그거 알아요. 그러면 다음번 그 투자해야 될 대상이 그것도 돈을 벌 때 에머드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냥 그걸 다음번은 흥미라 하더라. 흥미. 어떤 전문가가 그러던데 흥미라 그럽디다. 흥미에 대한 투자하셔야 됩니다. 말 되잖아요. 사업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사업을 들여다볼 거냐라는 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뒤늦게 이번에 제가 코에 와서 이런 분들은 정말 부자 될 자격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자마자 딱 만나서 3년 동안 포브스 1등 부자였던 분이죠. MBK 김병주 회장. 그러니까 이 사업의 본질적인 업의 개념을 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저한테 딱 한 가지만 이혜선 씨 딱 한 가지만 부탁합시다. 코에 CEO로 오셨습니다. 뭔데요? 전 세계 우리의 소액 주주가 180개쯤 있는데 1등 돈장사부터 60등 돈장사까지가 다 들어와 있어요. 삼성전자 외국 투자자들 지분이 63%가 되고요. 코웨이가 딱 63%입니다. 우리나라에. 저희는 매출이 4조 3천억밖에 안 해요. 뭐 이익은 부단히 가까운 이익이 나잖아요. 그냥 수익 쪽이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체 산업 구독 경제잖아요. 서브스크라이브 그 구독 계속 들어가는 사람이 단위 담당가가 전 세계에 얼마인지는 제일 잘 꿰고 있는 회사는 아까 얘기했던 아마존입니다. 동남아 전체는 2만 원 이상 가면 월 2만 원 이상 되면 소비를 못해. 한국은 28,000원, 일본은 39,000원, 미국은 54,000원. 이거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 거예요. 월 구독료가.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돈을 버는 거죠. 그냥 크고 멋진 거 빅픽처를 그려라 이것만 해가지고 장사되지 않겠어요. 그거를 디테일이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요. 아니 돈장사만큼의 숫자 계산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 투자자들 중에 3분의 1 정도 되는 1등부터 60등까지 다니면서 한 달이 걸리든 2달이 걸리든 NDR, 난크로즈도 이렇게 설명회 로드쇼 하는 걸 얘기하는데 제가 로드쇼를 4년 동안 다녔습니다. 제일 많이 배운 게요. 요 4년 동안 제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돈장사들 질문 장난 아니죠? 툭까놓고 얘기하면 우리 무슨 정수기에 문제가 있어서 리콜을 3천억을 당했던 회사인데 그분들이 저를 신뢰하게끔 하는 거는 제가 어떤 하겠다는 걸 성과를 보여줬어야지 그 신뢰를 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해에 가니까 그 투자자 회사에 뭐 부사장 이상 경영 CEO들이 나오시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그 어떤 부사장이 부회장이신데 그 같이 투자한 영국 런던에 갔더니까 그 곤잘레스라는 유명한 회장인데 그분이 들어와서 40분 동안 떠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질문을 저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옆에 그 부사장이 그런데 니네 해양률을 얼마나 되지? 이걸 순간적으로 딱 물어보니까 이 양반이 쫙 옆으로 틀어서 턱 째려보더니 넌 내가 그렇게 정말 더럽게 대한민국의 CEO들이 한 번도 MDR 이런 거 안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투자한 스타벅스의 하워드 실축 이후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CEO라는 사람이 앞에 앉혀놓고 내가 40분 동안 질의응답하는데 네가 그 자리에 껴들을 찬스야? 이러더니 뭐 벽살나게 깨더라고요. 야, 뭐 가니까 뭐 점심 때 갔는데 하루에 6팀 7팀을 보니까 뭐 이렇게 스시바도 차려가지고 이거 한 접시 먹으려고 딱 갖다 놓고 앉아서 시작하는데 하나도 못 먹었는데 중간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먹고 나오겠어요? 배쪽으로 굴고 나온 거니까. 근데 그분들 질문하고는 얘기하는 게 정말 맞아요. 그들은 뭐를 생각하냐면 사업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기업가 정신은 제가 가만히 반추해 보니까 K-팝도 그런 거고요. 저 방시 없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는 2015년도에 그 사이타마에서 하는 K-콘의 CJ 제일주당 사장 시절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옆에 뭐 지금 카카오로 팀 안개가 있어 그 옆에 이제 방준혁 제가 지금 같이 일하는 회사의 그 대주주인 씨가 있었는데 그때 2018년도에 사이타마에서 방탄소년단 스티비 원더가 뭐 사회경 뭐 이렇게 공연자로 참석했는데 방탄소년단이라고 한 걸 얘기하면서 방탄소년단이 나오더라고요. 그 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름도 참 구려.
저런 일은 갖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김아무개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몰라요. 방시혁 씨 하는 게 다른데 저걸 갖고 팬덤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소리 하니까 그 옆에 있던 방준혁 의장이 제가 이제 고문연장관이라고 한번 만나서 그때 그런 거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한 얘기인데 왜 기억 못하겠습니까? 뭐라 그러냐면 엔터테인먼트는 시혁이는 자꾸 중국을 가자 그러는데 중국이 아니라 미국을 가야죠. 가장 큰 시장인데 거기서 성공해야지 진짜 성공될 거 아닙니까? 2015년이면 8년 전입니다. 지금 저 사람들의 그 세상이잖아요. 한 10여 년 더 가겠죠? 대단한 걸 만든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문화적인 응용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할 줄 아는 사람이 다음 준비를 할 줄 안다는 뜻이거든요. K-팝이 그랬고, 뭐 반도체도 우리가 그랬던 거고, 도시바가 갖고 있던 경쟁력을 삼성이 목덜미 잡고서 뒤따라가서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1등인 반도체 미국의 회사도 목덜미 잡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앞에서 1등이 됐는데 지금은 뭐 엔비디아가 TSMC가 다 대만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다음 시장일 걸 이러고 뭐 코끝에까지 따라오잖아요. 제가 바이오 할 때 바이오인 사업을 하는 회사에 식품 대표할 때 유복을 선전되려고 해서 따로 사야지 그 경쟁력 되는데 삼성하고 SK가 그동안 감산 제때 못해가지고 손해 좀 많이 봤습니다. 뭐 저를 세상에 내보이는 하나의 어떤 수단이라고 좀 볼 수 있고 저희 방송국입니다. 유튜브 이름은 그냥 제 이름을 따서 권대욱 TV라고 좀 합니다. 아직은 구독자 수나 조회수나 미미한 수준이지만 유익함과 재미로움을 함께 준비하는 권대욱 TV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햇반은 쌀을 갖고 만든 거지만 그냥 쌀을 갖고 만든 거 아니고요. 다 기술입니다. 프로세스 공정입니다. 프로세스 공정. 그리고 뭐 보라색도 그랬고요. 보니까 절반 이상 제가 직접 관리한 상품들이네요. 한 4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비즈니스에서는 업의 컨셉, DNA를 내 아들, 손자들한테까지 물려줄 수 있는 장치가 뭘까를 생각하면 저는 업에 대한 컨셉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한 것처럼 아니 그 호암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아니 반도체가 미래의 산업의 쌀인데 그게 40년, 50년 사업을 다 좌지우지한 건데 그러면 그 DNA를 어떻게 물려줄까? 인사동 가게에 100년 된 식당에 100년 된 가게에 있습니다. 통인 가게. 회장님 이거 주판을 하나 갖고 있어서 경매에 내놓으시죠. 제가 돈 1,000만 원이라도 사겠습니다. 그런데 절대 안 팔지 이거는. 이건 내 아들의 그 큰 딸 손주한테 물려줄 거야. 이게 정신이거든. 왜냐면 본인이 딱 한 가지 그 가게를 하면서 예술품 보면서 몇천억대 이루면서 DNA 뭐냐고 여쭤봤더니 손님들 알아보는 기술이지. 손님들 알아보는. 대한민국의 유명한 회장님들 다 제가 당사에 그 대한민국의 유명한 대사들 왔다 가면서 그 이삿짐 보따리 쓰면서 오늘도 그 호랑이 까치 호랑이 그림 있는 그 익스프레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회사의 회장님의 생각인 것 같아요. 전 맞다고 생각해요. 루이비통의 지금 3세 분이 중국에 가서 인터뷰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굉장히 큰 시장인데 다음 시장이 어디입니까? It's China, 중국이죠. 그럼 더 넥스트, 세 번째 시장은 어디입니까? It's China, 중국이죠. 그럼 혹시 그 다음엔 역시 중국이죠. 왜? 우리가 명품 만들어서 브랜드를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키웠는데 인구수가 가장 많은 시장에서 4대째까지는 그냥 그 시장을 내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공들이는 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비즈니스 컨셉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저는 저 모텔을 할 때 거기 문어군이랑 저 쿠밍에 있는 보이차 큰 나무도 가서 봤습니다. 보이차는 예술품이랑 똑같은데 상품 아니잖아요. 그거는 개인들의 취향, 기호품이지만 미생물 발효하는 게 3,000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미생물을 발효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지 않으면 그 사업 쉽지 않은 거죠. 큰 회사가 할 때 개인이 삽집을 하는 거는 뭐 쾌활 정경원 선생도 있고 있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팔면 돼요. 근데 기업을 하는 거는요, 많은 사람의 돈을 같이 어디다가 투자해서 쓸까라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라산에 있는 녹차밭에 차 성분을 이용해서 화장품을 만들었답니다. 그게 아모레퍼시픽이라는 그 회사 이름을 단 플래그십 상품인 거고요.
스토어를 미국의 뉴욕 소홀에다가 17년 전에 만들었었는데 10년 정도 유지하다가 제가 7년 전에 없앤 걸 듣고 너무 아까워했어요. 그때 100억 들었다 그러면 지금은 1000억 들 텐데. 왜냐면 그거는 그 시장에서 글로벌 브랜드를 키우는 알리 테무가 공짜로도 주는 시대인데 공짜로 EU라는 시장 가보셨어요? 가면요 진짜 원가 이하의 상품들 많아요. 그거부터 파는 거죠. 저는 홈쇼핑을 해보니까 이 옷장사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브랜드인데요. 의왕의 물류센터에 들어가면 일주일 뒤에 킬로그램닷컴이라는 회사가 와서 그냥 킬로그램으로 해서 다 빠져나갑니다. 왜? 창고 보관료가 더 비싸잖아요. 재고가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재고 처분을 해야 되죠. 자기 하고 있는 사업의 비즈니스의 컨셉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주 신선한 분을 한 사람 만났습니다. 스타일 난다 이런 회사. 지방에서 2년제 대학 나오신 분입니다. 제가 이 광고를 한참 하고 있는데 스타일로 바잉한다, 스타일로 리빙한다 이런 광고를 CJ ENF에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사내 광고를 하는 거죠. 저 CJ 오쇼핑 자체 광고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모바일에 계속 이런 걸 띄우는 거예요. 스타일 난다, 스타일 난다. 비슷하잖아요. 스타일로 산다 하고 스타일 난다. 그래서 그분을 한번 만나서 네고를 쳤습니다. 150억 하고 있는데 180억 드릴 거 우리한테 파세요. 저 CJ 몰이라는 인터넷 쇼핑몰도 있거든요. 제 꿈은 그게 아닌데요. 그분이 얼마 전에 명동에 1200억짜리 빌딩을 하나 샀습니다. 왜? 나중에 키워서 로레알에 6천억 주고 팔았거든요. 180억 갖고 만들고. 제가 우리 그 CJ 몰 담당하는 사업부장 보고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절대 입질하지 말아요. 그 사람 생각이 좋은 사람이고 자기 어머니가 동대문에서 미싱으로 물방울 땡땡이문이 엄마 2,000벌 기본 로드 MOQ 미니멈 오다 콘서티 정도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막 유행하는. 근데 그 사람의 비즈니스 모델이 정말 좋았던 거는요. 디지털 카메라 시대에 대학생들한테 스타일장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스타일이 좋은 사람들 장당 1,000원씩 줬다니까요. 장당 1,000원씩 주고 자기 콘텐츠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한 거예요. 그냥 성공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콘텐츠를 가지고 모바일 쇼핑으로 넘어오는 순간 그 기가 막힌 스타일의 옷들이 쫙쫙 뜨더라고. 주어 만원하고 부재하게 신발 사진이 많은 곳 무신사. 그 무렵에 저희 PD들을 찾아와서 대표님 한번 만나셔야 됩니다. 내가 그분을 왜 만나야 되죠? 저 사람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무지하게 신발 사진이 많은 곳. 저 이거 구두 신고 왔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절반은 다 운동화 신으셨네요. 전 세계가 지금 다 성인들도 다 운동화 시장이 됐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매크로, 마이크로 이거 들여다봐야 되는 게요. 가방 장사들이 놀았습니다. 가죽 시장이요. 가죽 원단이 제한이 돼 있거든요. 악어가 카트리나처럼 허리케인이 오면 물에 떠내려가면 죽어요. 바다에 가면. 그럼 그 아가슴살 와니 가죽 같은 거 가지고 핸드백을 만들면 최소 7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가죽 구두를 만들잖아요. 그럼 가죽 구두 만들었던 원단 시장이요. 다 가죽 가방으로 넘어가서 원료는 싸졌는데 브랜드를 키우는 회사는 다 돈을 벌었잖아요. 값은 계속 다 올라갔어요. 제가 이거 무슨 양극화 조장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거 하고 멀리 내다볼 거 하고를 균형감 있게 찾아야 되거든요.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2026년도에 건설이 종료됩니다. 디지털 만드는 사람들이 디지털 노트르담 드 파리 만드는 팀들이 갖고 와서 그 디지털 안경 만들고 있어요. 누구 특별히 디지털라고 이거 올린 건 아니고요. 신문에 나왔던 거니까 그냥 61살 되신 사장님 옆에 서 있고 제인처럼 91살 되신 창업회장님이 저렇게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잘해보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요. 회사에 두 가지잖아요. 우리 회사의 진짜 핵심적인 컨셉이 뭐야?
이걸 문화적으로 확장할 수 있어. 이거 놓친 거고요. 또 하나는 시대 개념을 담는 그릇을 넥스트 제너레이션한테 안 가르쳐 준 거죠. 저는 조 회장님 저 연세에 참 답답하실 것 같아. 그냥 아버지가 했으니까 사업 이어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월급쟁이라고 해서 정당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서 해야죠. 아니 저기 저는 1조 6,800억 할 때 코웨이에 왔습니다. 코웨이가 지금 7년 만에 4조 3천억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아까 수익성은 말씀드렸고 남의 회사 비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정보 안 합니다. 한샘이라는 회사가 1조 7,400억 매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도 매출 2조 3천억, 이익은 적자보다가 600억 이익이 났다고 하네요. 이 결과는 4, 5년 만에 막 이렇게 뒤집히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바뀌는 거예요. 아까 그 알토스 카메라를 달린 이런 기계 장치를 만들어서 저는 그분한테 선물했고, 그 사람은 이렇게 된 기계에다가 그 아마존 알렉사 보이스 AI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오늘 아침에도 주피터를 연구해 보세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죠. 이 사람이 서울에 와서 대한민국의 젊은 CEO들을 만나는 동안에 본사에서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메타 글래스. 저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 다음 시장은 이렇게 되는 거죠. AI, 로봇. 그러니까 반도체가 만방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반도체 시장 지금 이 시점에서 얼마나 됩니까? 전 세계 매출 총합이. 혹시 반도체 시장이 몇 주쯤 될 건지 뚜렁뚜렁한 그게 있어요. 네? 10년 전에 400배였었어요. 지금 얼마쯤 됐을까요? 아이, 점점 딱히 없죠. 식품이 제일 큰데 매일 먹고 쓰잖아요. 연간 시장이 식품이 1,000점 되는군요. 지금 600점 넘었어요. 만들죠. 그래서 제이슨왕이 1,000조짜리 만들겠다고 저렇게 난리 피는 거예요. 그동안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어서 노력 시장이 1,000조 가까운 시장이 됐어요. 매일 먹고 쓰는 거가 있잖아요. 리피터빌리티, 반복 재생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이거 안경 끼고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월 사용료가 9,800원을 내거든요. 제가 연간 10만 원밖에 안 들잖아요. 그런 게 몇백조짜리 시장이 된 거예요. 자동차는 그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이제 생활에 모든 것에 들어가니까 그때 몇천조가 될 것이다라고 2044년도에 20년 뒤에 그래갖고 예상하는 거예요. 전 세계 부자 중에 전 세계의 그 시장 규모가 얼마냐면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거예요. 100 트릴리언 US 달러. 그러면 110경. 경단위 부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1,000조짜리 부자 있습니까? 1,000조보다 10배가 많은 게 경이거든요. 아니 경단이 그 국가 예산을 쓰는 회사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가 미국, 중국. GDP가 총 생산이 미국은 2경 7천조. 그러니까 개인이 1,000조 이거 부자가 되기가 어려운 거죠. 계산상으로. 중국이 1경 6천조. 절반은 조금 넘었지만 그러니까 뭐 온갖 전쟁 벌이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자본주의 역사 200년 동안에 그 1등 헤게모니를 장악했던 미국이 45% 이상의 그 경제 규모가 따라오는 나라를 만든 적은 없습니다. 지금은 거의 60%에 육박하려고 그러는 두 번째 나라가 사람이 많으니까 중국이 됐으니까 아니 그게 시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와 있는 동안에 발표를 했지만 미국에서 저는 장사를 하고 물건을 만들어서 제가 주문했는데 제가 이거 메타버스 안경을 그러니까 AI 로봇하고 모빌리티 나르는 자동차하고 그 메타버스 세상은
그래서 인간 생활 속에 들어오는 거죠. 2044년도까지 20년 동안 계속 그쪽으로 진화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광합성 반도체가 있어야지. 제가 손으로 만든 프로토타입입니다. 반도체를 썼던 회사에 있었어요. 메타버스 안경. 그러니까 이거를 중국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런 글래스를 하나 만들었죠. 엑스알이라는 회사가 지금 납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실수로는 다 버리죠. 그러면 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전략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세요? 전략, 스트래티지, 뜻. 네. 2000년 정도 지났어요. 그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알렉산더 아버지 필포스 2세가 긴 창을 들고 방패 들고 싸우는 말 타고 다니면서 쓰는 싸움을 싸우다 보니까 몇십 년 동안 전쟁이 끝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니까 이 사람이 대장간에 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스트라테고스. 스트라테고스가 무슨 뜻이냐면 창길이 40cm라는 뜻입니다. 요 손끝에서 여기까지의 길이 40cm. 주커버그가 만들려고 그러는 건 이렇게 돼 있는 헤드셋, 브랜드로 돼 있는 헤드셋이 아니라 이런 안경을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스티브 잡스의 친구였던 팀 쿡이 CEO가 돼서 작년 8월 달에 비전 프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경 속에 이제 세상이 다 들어간다. 제가 똑같은 걸 오클리에다 주문해서 샀죠. 수영여행 가서 쓰면 되는 이런 오클리 안경을 샀습니다. 이런 걸 들고 나와서 그 스티브 잡스 흉내를 냈습니다. 무대 뒤에서 이따가 다 얘기 끝나고 무대 뒤에서 다시 운동화 끌고 나오면서 one more thing,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겁니다. 그러고 들고 나왔거든요. 이거 써보실래요? 싫잖아요. 여자들은 너무 싫어하죠. 머리 다 눌려서 저도 싫어합니다. 머리 다 눌려서 이거 저 5년 동안 쓴 기계가 있거든요. 들고 왔지만 아침에 새벽 2시에 일어나면 우주 공간에 올라가서 지구가 보여요. 나사하고 그 러시아에서 그 공개했던 장면들이 있어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지구가 그냥 오늘 날씨에 맞게 파랗게 다 보여요. 시뮬레이션이 돼서. 저거 보면 그거 보여요. 제가 우주선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정수기 공기청정기는 나사에 있는 그 유명한 과학자 그분이 만든 거예요. 아폴로 유인 우주선 태우고 우리 비중이 제일 무거우니까 싣고 가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그맣게 만든 거를 그 윤석열 회장 시절에 그 10년 뒤에 한국에서 정수기 요만한 카운터탑 정수기 옛날 메인프레임 기계 같은 큰 컴퓨터였던 거에서 요만한 조그만 데스크탑처럼 그거 만들어 놓은 거를 우주선에 탑재했던 거거든요. 자기 몸에서 나오는 모든 물을 거기서 완전 퓨리파이해서 먹는 게 그 정수기예요. 아니 그 우주 산업을 했던 사람이니까 뭐 그 관계 없잖아요. 이 사람이 패스트 컴퍼니 와이어드의 잡지 기자들이 오! 팀 쿡이 비전 프로라고 와서 250만 원짜리인데 많이 팔려요. 많이 팔려야 1000만 개 팔리겠습니까? 250만 원짜리 비싸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인구의 절반은 여성인데 여성들이 싫어하는 이렇게 헤드밴드 타입으로 안 팔리죠. 저 옆에 있는 저 여성분이 쓰고 있는 이 사람 장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한국에 있는 벤처 회사의 CEO들 여기 와서 장사할 때 그만한 정도의 면접은 있어야지 반도체 들어가고 아까 얘기했던 광합성 반도체가 받아서 16시간 지금 생방송 홈쇼핑을 해봤는데 16시간은 버팅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도 충진하고 그러면 불편해서 어떻게 써요? 생활에 써야 되는데 여기 조영타 대표님 보이시잖아요. 그러다가 창길이 40cm만큼 40cm 손을 뻗을 수 있는 거리에 800개 아이콘이 뜨거든요. 앱이. 그럼 그거 띵 누르면 아 큐넷이 뭐하는 회사고 몇 달 전에 뭐 했네? 누구 유명 강사도 오셔서 했네? 이런 거 자료가 여기 다 뜨고
그냥 보고 또 얘기하고 이거를 소셜 글래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일과성을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생활의 일부가 되잖아요. 그게 돈이 되는 겁니다. 그 이 사람 한류가 만빵이니까 여기 들어와서 자기는 한국에 와서 있을 때 이 사람이 우리형이라는 프로토타입 글래스 늘 사용할 수 있게끔 돼야지 소셜 글래스를 쓰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화도 하고 약간 더 검어지긴 하지만 거의 투명 글래스로 이거 극복이 됩니다. 얼마 있으면 2년만 지나면. 그러니까 뭐 먹는 것도 이제 뭐 각자 도생 시대 알아서 지금 보고 나는 뭐 얘기하고 하다가 뭐 여기 들어가서 800개 애기 뜨면 뭐 웬만한 생활에 있는 거 다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산업의 일주일 발달한 나라들은 이런 거에 대한 노력을 끊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200년 동안 영국에서 이런 분은 생각이 나죠? 제임스 와트. 이런 분 이름을 아십니까? 매튜 볼튼. 이 사람이 18년 동안을 이 사람이 만든 기술을 허가를 특허를 내서 받아주고 이걸 비즈니스에 연결했던 영국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마케팅의 시저라고 그래요. 매튜 볼튼. 그래서 7만 5천 원짜리 500파운드짜리 50파운드짜리 돈에 그 유로화가 되고 나서도 2022년까지 이 돈이 거래가 되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없어진다 소리 듣고 영국은행에 가서 지금 하나 사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건 진짜 좋은 친구이죠. 있어야 돼. CEO 분들은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되고 또 1달러짜리 이거 100년 넘게 쓰였던 이 그림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지 장사하잖아요. 부의 피라미드가 여기 있는데 그거 사람의 눈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그려져 있거든요. 이거를 그 레스터 솔로 선생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 부의 피라미드고 그거는 그 시대의 젊은 사람들의 눈에 의해서 그 시대의 트렌드를 볼 수 있는 직관력은 네가 책임진 게 아니고 그들에게 그런 눈을 안목을 키워줘야 된다. 그러니까 통찰력을 받잖아요. 기업은요 개인적으로 돈을 벌려면 그냥 주식이나 땅에다 투자해서 돈을 버시든지 망하시든지 하면 되는 거죠. 기업은 많은 사람의 돈이 집적되어 있는 데잖아요. 그 기업에서 크고 작은 회사를 한다는 건 전투기 한 대 280억 갖다가 꼬나박으면 사람 하나 죽고 280억 날아가는 거지만 기업의 CEO는 수성기 조종사인 거예요. 최소한도 300명 이상의 패밀리, 가족들의 운명이 다 책임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어떤 우여곡절이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을지 모르는데 이거 너무 중요한 거죠. 기업은 스스로 시스템적으로 돈 버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 이제 끝날 때 됐으니까 이제 제가 한 5분 이내에 얘기하겠습니다. 이 상상력이라는 거는 그냥 무조건 꿈꾸는 건 아니고 그냥 갇혀 있는 거를 꺼집어내는 거죠. 하이니 슐리만은 자기 할아버지가 사준 책,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준 어린이를 위한 동화책을 보고 그 안에서 저게 흙 속에 몇백 년 동안 갇혀 있었겠군요. 그래서 300년 동원해서 찾은 게 트로이 몬마입니다. 지금도 오늘날도 돈 장사하는 분들 아까 얘기했던 프라이빗 에쿼티의 최고의 전략은 인류가 만들어놓은 최고의 전략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트로잔 홀스라고 그래요. 트로이 몬마라고. 전략이라는 책마다 나오고 이게 돈을 벌어주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상상력의 도구인 거고 뭐 제가 월급 받고 있어서 인이 아니고 방준혁 씨를 보면 본인이 와서 팀장 입상 이렇게 처음 발표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저는 전략가입니다. 전략가이고 싶은 거고 저는 마케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케터라는 거는 끊임없이 시장이나 소비자들을 보고 그 사람 개발자 출신이잖아요. 게임에서 그 게임도 흥했다 망했다 그랬지만 그래서 돈을 벌어서 전략가이고 마케터라는 거는 그 안에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죠. 지금 이 브랜드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비렉스 한마디로. 더 중요한 거는요. 이거 있을 동안 사람들 머릿속에 이버크드셋에서 어떤 회사 한 개쯤에 슬그머니 희끄무레 해졌잖아요. 1. 옛날에 BTS가 광고하던 회사 B자로 시작하는 뭐 바디 뭐 브랜드 이런 게 있었구나. 또 하나는 그분들도 훌륭한 분이죠. 누워서 있는 안마의자 세라젠 좋은 회사들이죠. 그런데 같은 카테고리에 이렇게 매머드한 전략적인 투자자가 나오면
사람들 머릿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가는 그런 내 시장이 어디 갔는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이유도 없이 막 이렇게 바꾸면 사람들이 이걸 진화됐다고 생각 안 해요. 뭐 이상해졌지. 저희 집에 화장대에서도 그거 썼지 않겠습니까? 어머 여보 그게 너무 이상해졌다. 이제 내 제품이 아닌가 봐. 그냥 제니가 광고하고 로제가 광고하고 그러니까 젊은 애들용으로 바뀌었나 봐요. 뭐 그래서 나 딴 걸로 바꿨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3만 개의 화장품 회사가 생길 동안에 1등, 2등이 갖고 있는 쉐어가 서로 나눠먹기 한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맥스 콜마 같은 ODM 회사는 일정 수량을 유지하는데 브랜드를 잘못 관리하는 회사는 점점 내 처지가 위험해지는 거죠. 아니, 이런 회사는 이런 걸 하고 싶었으면 35전화되고 시가총액이 거의 삼성에 맞먹는 220조에 가는 그 3M이라는 회사는 이런 딱 풀 팔고 있어요. 오늘날도. 왜? 4차 산업이 편집의 시대니까 누군가는 이거 필요한 건데 소자의 회전력이라는 게 무시 못할 걸 딱 풀을 팔고 있어요. 그것도 바를 때 보라색이었는데 마를 때는 그냥 투명해져. 그러면 뭐 상품이 많이 진화됐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도 한 달에 5개쯤은 씁니다. 이거 뭐 필요하니까 실물을 필요할 때 이런 회사를 하고 싶었으면 30년 전쯤 했어요. 네 번째 테마가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타이밍이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돈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희 회장 시절에 대한민국의 인문학이 만방이었는데 그래봐야 2조였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 놓은 시장이 100조쯤 만들었습니다. 인문학 시장. 스티브 잡스가 무슨 말을 인용을 했냐면 아침에 태어나서 침대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다. 이 글은 밥 딜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어떤 경영학 교수님한테 여쭤봤죠. 선생님 그 밥 딜런이 제가 아는 가수 밥 딜런 맞아요? 그랬더니 아닐걸. 밥 바일런이라고 읽어야 될 걸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2016년도에 그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언제 나보고 뭐 노벨상 주라고 했나? 자기들이 준다 그랬지. 그 공연이 있다고 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 그 시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어디로 갈게요? 아니 대치동 그냥 학원 시장으로 다 들어갔죠. 인문학 시장이.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 옛날 시나 이렇게 읊조린다고 그거 되겠어요? 아니죠. 돈은 끝까지 그런 흐름의 연속이에요. 끝까지 그 흐름의 연속이에요. 그 시대의 흐름을 누가 담느냐는 거. 60년 전에 율브리노 나왔던 영화잖아요. The Magnificent Seven. 그러면 돈 장사분들은 잘 알잖아요 요새. 7개 유명한 그 투자 회사들 누구게요? 여기 있잖아요 다. 뭐 아마존, 알파벳,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1등 경쟁하고 있는 누가 먼저 경단이 부자가 되지? 그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 7개 회사. 그래서 미국의 젊은 사람들은 미국 문화의 역사의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 영화가 60년 전에 만들어졌을 때는 일본 영화 구로다 감독의 영화 7인의 사무라이 본토 갖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지금 매그니센트 세븐을 전 세계 PE 분장사들이 7개 큰 회사 미안하지만 우리나라에 한 회사도 직접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1등 부자인 가가 되려고 하는 젠슨 황이 대만 공대를 나오고 스탠포드 공대를 나왔거든요. 나는 시장을 바꾸러 온 게 아니고 시대를 바꾸러 온 것이다. 맞는 얘기죠. 사우디 야마니가 2000년도에 이런 얘기 했다 그래요. 돌이 다 떨어져서 석시시대가 끝난 게 새로운 시대가 오면 그 시대가 그냥 바뀌는 거죠. 그렇게 이 사람이 대만 공대 다닐 때 저는 공교롭게 이제 공군장교라는 오래된 오랫동안 다니는 5년 만에 제대를 하는 그걸 학사장교를 갔다 오고 나서 대만에 유학을 갔는데 이 사람이 대만대 공대 다녔을 때 같아요. 한 7년 차이가 있으니까 그때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유명한 CEO들도 다 들어와서 그 대만 같은 데서 유학하고 그랬었는데 그 노란머리 외국인들도 늘 이렇게 읊조리던 노래가 있었거든요. 등여군이라는 사람의 작년도 대만대 졸업식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 중국 민족, 대만 사람들한테 준 두 가지 선물이 있는데 하나는 반도체인 것 같다. TSMC하고 그런 자기가 응용하는 반도체를 쓰는 회사니까. 두 번째는 중국 역사상에 그 오랫동안 있었던 시가문화. 전 세계 음원 수가 몇 개쯤 될까요? 한 3억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음원 수가 몇 개쯤 될까요? BTS가 난리를 치고 이런 세상인데 제가 10년 전에 CJ 그룹에 있을 때 음원 수 100만 개였었습니다. 지금 얼마일까요? 200만 개 조금 넘었습니다. 그때 2등이 일본이었고 일본이 음원 수가 몇 개였냐면 1000만 개, 우리나라가 100만 개, 일본이 10배. 미국이 1억 1000만 개, 10배 였는데 오늘날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이 1억 8천만 개, 애플 뮤직이 절반 정도, 스포티파이가 두 번째, 나머지 다른 뮤직들. 그게 음원이 다 돈인 거죠. 그리고 2등이 누가 됐을까요? 일본이요? 2천만 개밖에 안 되는데 중국이 됐습니다. 20년 만에. 중국이 몇 개쯤 될까요? 1억 개쯤 됩니다. 그 20년 동안에 뭘 했는 거냐면 중국 역사상에 있던 시가 문화, 당시, 원곡, 송사 이런 것들이 다 그걸 붙여서 음원이 됐거든요. 인구가 10몇 억이잖아요. 15억, 16억. 다 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서 알리테머, 시인 같은 그냥 이후 시장에서 막 제조하는 거. 근데 뭐 주로 이런 거 공짜로 주잖아요. 백팩, 자동차 청소기. 이제 옷으로 패션 쪽으로 오게 되겠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거짓말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걸 응용할 수 있는 거를 해야지 되는 거죠. 이번 달 잡지에 패스트 컴퍼니 와이어인데 다 펴지고 내지고 다 그냥 젠슨풍이에요.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까지 언제까지? 5월 20일까지. 5월 20일까지. 아직 한 달 남았네. 이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워렌 버핏 세계 제일 큰 분장사 중에 한 사람. 재만한 경쟁력 없다. 인사이트를 얻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아니 한글이라는 컬처럴 콘텐츠가 있는데 그거 왜 안 쓰십니까? BTS가 먼저 했잖아요. 이런 거. 제가 충청도에 있는 어떤 지자체 단체장님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온라인을 최근에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공동구매 가치 사유 원칙. 이걸 어떻게 읽느냐? 치유비입인데 그냥 치유라고 읽으시죠, 지사님.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말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왜 농산물만 거기서 같이 공동구매해도 농산물에 보면 최고의 거래처인데 엄청난 시장이 되는데 우리 식물의 고향인데 그 동네가 다. 그 글자는 그 땅에 있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거 서로 교체한 거예요. 20년 전에 앤디 그루브 이 사람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10 by 10x 시대 100배의 변화 100 by 100 시대가 눈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코피 터지는 아침을 보셔야지 내가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이가 몇 살까지? 80세까지 79세까지 각오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진짜 돈 벌고 나서 노벨 문학상 타고 나서 본인의 음원을 작년도 3월 달에 저 소니 뮤직에 팔았잖아요. 얼마에? 3,600억에. 기자들이 쫓아갔어요. 여보 밥 딜런 씨 83살인데 아니 당신 그 미국의 문화적인 유산이나 마찬가지인데 노벨상까지 받고 말이야. 내가 언제 노벨상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I have two sons. 아들이 둘인데 걔네들이 또 그 그랜드선이 나 24명이거든. 전 세계 인종 포트폴리오가 다 있어. 재패니스도 있고 코리안도 있고 아랍계도 있고. 난 그 사람들한테 걔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로 내가 준 거야. 내가 뭐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고 3,600억에 팔았어요. 돈도 벌고 맨날 놀면서. 장자가 매달 얘기하는 게 놀면서 인생 쉬면서 가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놀고 기타 치고 하다가 노벨상도 받고 돈도 벌고 진짜 부러운 인물 중에 하나요. 오픈AI를 인수할 때 그냥 나달라고 제가 이제 돈을 배차했고 5분만 더 쓸게요. 죄송합니다. 회사에 있는 제 유명한 PD가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누가 잘한 거 같니? 내가 $1,000 슈퍼챗 싸주듯이 $1,000불 보내줄게 120만 원. 이거 좀 답변 좀 해다오. 그래서 제가 심플하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치동 음악아파트 근처에 강사가 몇 명인지 아세요? 학원강사 안홍수 선생님 2만 명이나 돼요. 2만 명. 네. 거기만. 생각해보면 계산 딱 나와요. 그 1타 강사가 몇 명이냐면 1%, 200명.
일타 강사 중에 1등 강사가 누구냐면 지금 지하철에도 요새 맨날 광고하는 현우진 선생님, 수학 선생님. 이 챗GPT 생기면요 수학부터 제일 먼저 없어지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연봉이 380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델라가 잘한 거는 그 200억 연봉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보내준 자리에. 그 나델라한테는 100억을 더 줘서 300억을 주라. 그리고 구글의 그 순다르 피차이는 연봉이 24억밖에 안 하더라고요. 주식을 많이 받았겠죠. 연봉 24억을 절반으로 깎아서 한국의 스타 CEO들이 받는 것만큼으로 깎아내려라. 그놈은 전략적으로 미싱한 거다. 그러니까 550조 되는 구글의 광고 시장을 절반을 그냥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회장님한테 갖다 바친 거나 마찬가지다. 세상이 그렇게 장사가 되는 건데 뭐.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런 거 있을 때 쫓아가서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아마존 회장하고 있는 각사의 그 CTO들이 왔더라고. 기술 전문가들. 시장을 봐야 되는데 기술을 얘기하려고 온 거 아닌데. 그래서 제가 친구가 된 겁니다. 별거 아니고. 김치를 세계 1등 하는 거 4개 했는데 제가 졌죠. 저는 비비고 김치라는 찔리는 김치 만들어서 대한민국 꼴찌 같은 2등을 하던 하선정 김치를 그냥 2,000원짜리 만들어 놓긴 했지만 그 양반은 그 미스터 오 저하고 비슷한 나이인데 저 사람이 저 텍사스에서 한번 만났더니 빵을 먹기 좋고 크게 만들면 광고 안 해도 돼.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중국에 860개 저런 브레드 톱이라는 상호로 만들어서 그렇게 크로켓 만드는 회사에 야채 빵 거기다가 김치 비슷한 거 넣어가지고 김치라는 게 뭐 절인 야채니까 넣어가지고 저거 갖고 1등하고 있어요. 저보다 더 큰 시장을 만들었죠 저 사람이. 그런 거죠 뭐 시장이라는 게. 사람들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 이거를 이제는 다 돈 되게끔 할 수 있는 거고 다 눈 속에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 4차 산업은 비주얼 임팩트가 90%대 MZ 세대 더 이상 그런 말 쓰지 마세요. 그건 사투리. 밀레니얼이 15%인데 전 세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제너레이션 Z는 그 이후에 Z세대는 생각이 다르고 시장이 트렌드가 다른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30%가 넘는데 투표할 때 다음 대통령 나올 때는 저 사람들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는 거거든요. 소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3차 산업 때 제가 아무리 했을 때 이거 계산 한번 해봤더니요 아이디어라는 회사 80% 정도 되더라고요. 소비하는데 비주얼적인 게. 그러니까 메타버스 만든 저 주커버거가 다음날 가서 기자들한테 물어봐서 기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진짜 그거 저 팀쿡이 리즘 프로 만들었는데 괜찮니? 그러니까 나야 땡큐지. 우리가 데이터 고객이 2억 8천만 명 페이스북이. 그런데 애플은 22억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1등인 거지. 천조가 되면. 그런데 그런 회사가 우리 업계에 들어와 있다는 거는 메타버스 세상이 된다는 뜻이니까 좋아한다 그랬어. 다음날 페이스북 컴퍼니에 젊은 여자 기자가 친한 사람이 가서 또 물어봤어요. 야 주커버거 그 얘기 맞는 거야? 그랬더니 나는 말이죠 세상 접을 뻔했어요. 저 사람이 팀쿡이 있기에 다행이지 스티브 잡스였으면 난 죽었어. 안정도가 낮은 걸 갖고 여자들이 쓰기 싫어하는 거 그거 어떻게 저 소셜 클래스로 만들려고 그러는 게 주커버거의 꿈인데 세상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 이 역사에도 그런 건 많고 다시 마지막으로 이런 DNA의 결정체가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하고 전략은 끊임없이 중요한 거죠. 우리한테 이런 선생님 한 분 계시잖아요. 또 저는 뭐 존경하는 인물 1순위 글자 만든 세종대왕 여기가 뭐 한글이 없었으면 중국의 일부였었지 뭐 우리나라 됐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순신 장군 13대 133 했잖아요.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찾아보면 올돌목에 물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때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걸 80번 이상 가서 보셨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전략 이기는 거지. 그냥 내가 이순신이니까 그냥 한번 까봐. 이래가지고 전략이라는 거는요 그렇게 냉철하게 딱 보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아까 그 에디지 씨랑 학교에서 저한테 자유공유를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비행선 분류를 하려고 허가를 받았거든요. 이게 2014년도에 이런 그림의 투베저스 그런 사람들은 꿈꾸듯이 일한다고 해서 드리머하고 자기하고 우리처럼 일하는 사람들은 빌더라고 부르는데 빌더들은 이걸 어떻게 성공시키느냐 10년 뒤에 이런 모델로 비행선 분류를 할 거라고 하는데 비행선 분류라는 건 20km로 날아다니고 그 드론이 700대가 드나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작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바꿨어요 프라임웨어를.
냉동, 냉장, 상온이 다 배송이 됩니다. 비행선 물류에서 비행기 물류 법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바꾸면 어때? 이게 값이 더 싸. 근데 700대가 20km 나가야 되는 거 각도 맞춰서 드나들게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쓸데없는 데다가 돈을 계속 써야 돼. 그거 왜 해? 그럼 비행기는 이런 경락고도 있고 그냥 여기다가 이거 보세요. 광고도 아닌데요. 잡지 같은데 패스트 컴퍼니 같은 데 나와 있는 거 보면 전기줄에 걸리려고 말하고 적어도 비행이 가능한 거거든요. 적어도. 저거 허가를 내줘서 구글에서 반발을 많이 했었어요.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시장이 이렇게 바뀌는데. 생각. 메타싱킹. 내가 아는 거 정확히 알고 모르는 거 정확히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게 출발점입니다. 아직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미국에서 최고의 이 컨디션 같은 그 축제에서 음료는 IDH 드링크라고 그래서 아마존이 팔고 있는 그 글자 모양이 한결 배가 IDH처럼 생겨서 IDH 드링크예요. 한라봉도 일본 사람들이 모로코가 왜 오렌지 산국이지? 그래서 오렌지 껍질 잘 먹는 걸 보고 데코보코를 이렇게 요철처럼 튀어나왔다 그래서 데코봉이라고 만들었는데 그렇게 기능적인 이름을 붙이니까 일본에서 실패한 상품이거든요. 저거 뒤로다가 오감자 만들었던 그 제주도의 사장님이 저거 한라산처럼 생겼네. 한라봉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거 갖고 성공한 거잖아요. 시장이라는 건 그런 거죠. 뭐 그리고 살려야 될 거 너무 많네. 이런 거를 비즈니스하는 업계에서도 다 활용해서 돈 되게끔 하는 거거든요. 뭐 날아다니는 비행기 본 지가 10년이고 또 3, 4년 전까지도 CES에서 이런 것들이 다 요거 5년 내내 다 현실화되는 게 아니라 돈이 그쪽으로 몰리게 되고 투자자들은 PE 얘기 자꾸 하는 이유가 돈이 있어야지 또 그 시장 만들 거고 그건 잘 되는 놈이 있으면 못 되는 놈도 생기는 건데 우리가 못 되는 나라 쪽에 쓰면 안 되잖아요. 이걸 독일어로 샤덴프로이데라고 그럽니다. 진짜 썰물이 있으면 밀물도 있는 거고 전 세계 시장이 그렇게 돼 있는데 잘 되는 쪽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30년 동안 망했던 그리스를 수렁에서 탈출시킨 인물이 여기 있습니다. 미초타키스 총리. 여기 아까 그 얘기했던 7개의 그 메그니센트 7개 회사가 다 투자했어요. 가 있어요. 그럼 우리 돈만 갖고 우리 시장 만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 생각을 해야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다시 더 문샷 띵킹 마지막으로 좋은 생각 꿈꾸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버시고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모처럼 들은 정말로 좋은 강의였습니다. 생각의 크기가 시장의 크기다. 정말 맞는 얘기죠.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생각의 크기를 많이 키우시기 바랍니다. 많은 진행 대비 예상됐었지만 시간과 계산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열강해 주신 이혜선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권택TV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